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 여기에 따라 어떤 낙폭 이후에 이제 일부 만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권 일부 의원들이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언들을 이어나갔고, 또 당대표는 관련된 내용들 이제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함구령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뭔가 좀 수정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 좀 가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미국 고용 쇼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혹시 경기 둔화 우려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른 고용 데이터들은 좀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 앞당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 지난주에 워낙 많이 팔았었는데, 금요일에 특히 동시호가의 매수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오늘 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이어가지 않았다라는 점, 일시적인 매도였구나 이렇게 이제 변화가 나왔고, 뭐 전기전자 운송 장비 매도하긴 했지만 이제 매수하는 업종 수도 제법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포가 이탈하면 시장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단발적인 매도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수가 되게 중요했는데 상승 종목수가 1100개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동안의 상승에도 상승 종목수가 약간 하락 종목수보다 많은 정도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승 종목수가 제법 나와서 좀 과하게 빠진 걸 이용해서 일종의 줍줍하는 그런 매수세가 가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반등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올라간 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미국에서 관세 이슈 제기될 때 그때는 하락하던 그런 수준의 어떤 낙폭을 만들어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낙폭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박스권이 깨져버렸거든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치 경신까지 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지난주 확 빠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단계에 곧바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장에서.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장에서 일단 기존의 박스권 안으로는 들어갔습니다. 저 하단 안으로 갱신이, 충청도 말인데, 하여튼 겨우겨우 들어갔죠. 충청도에서는 갱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겨우겨우 그 박스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첫날 들어가서 그 급락 이후에 이제 곧바로 들어간 건 다행스러운데, 여기서 그 중앙까지 바로 치고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주 초반에 저 중앙선 안으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3,170, 80 이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 반등할 타이밍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61선까지 내려와 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선 이후에 올라간 거 다 내줬거든요. 뭐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올라간 거 다 내줬었잖아요. 근데 오늘장에서 일단 만회하는 대선 때 회복되기 시작했던 그 라인까지는 일단 올려다 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재료 대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주말에 뭐 계속 올려드린 게 데이터상으로는 과매도다. 보통 코스피는 80 이하, 코스닥은 75 미치면은 과매도인데 어쨌든 코스피가 지난주에 80 이하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과매도까지 내려와서 뭐 물론 이제 그 자리가 정확하게 반전을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즈음 되면 대체로 과도하게 재료를 반영한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뭐 기업들의 실적에 연관을 주는 재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의 영향을 정말 세게 주는 재료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한 건데, 근데 이미 이제 중성주 쪽에서 미리 하락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관련된 재료까지 감안을 해도 좀 너무 많이 싸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면서 일단 좀 매수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종목수가 1170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 말씀드린 게 1000개 이상 반등하면 중요한 어떤 매수 시그널이 돼서 나도 좀 붙어볼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고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거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00개는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과도한 하락을 이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줍줍. 예, 이 정도 되면 좀 일단 받아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사실 뉴스에서 확실하게 세제 개편안이 바뀌었다 이런 뉴스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소영 의원이 지금 맹활약하고 있어서 뭐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10억 원을 대주주로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어떤 나도 찬성, 나도 찬성,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었고 또 이제 그 여당의 대변인이 그 세심하지 못했다. 이 기준을 발표한 게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의견 수렴한다라는 거는 저 안이 액면 그대로 이제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가 양도세 관련해서 의원들 개별 의견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런 발언인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해서 조금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발언을 계속 했던 의원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발언을 좀 뭐 함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빠진 걸 봤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형태가 됐든 저 10억 원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 입장에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말 그대로 해석이 그렇게 된 거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진 거 절반 이상 만회하지 못하고 3분의 1, 4분의 1 요소 수준으로 만회가 됐죠. 그러니까 뭐 기대감은 있는데 확인된 건 없으니 일단 낙폭을 이용해서 약간 매수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그 확인하고 가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번은 세법 논란 조기 해소 된다라면 3100. 오늘 저점이 거의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3100 전후에서의 튕겨 올리는 안이 1번. 그러니까 2번은 이게 조기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3060에서 70까지 빠지는 거. 그다음에 3번은 미국발 경기 침체까지 이슈가 되면서 2950까지 빠지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1번 아니면 2번, 3번은 조금 제외가 되는 것 같고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시장에서 내심 1번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1번으로 확실하게 가려면 오늘 같은 낙폭 만회 정도로 나오면 안 됐어요. 사실은 오늘보다 더 세게 지난주 낙폭의 절반. 예,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 줘야 1번 시나리오로 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아직까지는 1번, 2번에서 1번 쪽이 6대4 비율로 조금 갔나? 뭐 이 정도지 확실하게 1번으로 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올라간 것만큼 곧바로 또 만회가 돼서 기존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해외 쪽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오늘 혹시라도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본 건 5, 6월의 고용지표는 부진했는데 7월의 고용은 약간 좀 회복된 거 아니냐. 수정된 데이터 보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추세를 보면 5, 6월은 안 좋았고 7월은 그거보단 나아지고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갖고 경기 침체라고 가자니 7월부터는 조금 나아지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침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해고를 내서 마이너스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안 뽑는 거라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일단 뽑는 거를 주저하면서 관세 여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신중론이지 지금 이게 그렇다고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침체까지 몰아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를 이제 무조건 악재로 반응시키기에는 조금 어중간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 고용 쇼크가 오늘 우리 증시에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특징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혹시 저 21선, 저 빨간색 선으로 확인하러 가는 건가? 한 6만 6천 원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확인하게 가는 사이클.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 아까 말씀드린 2번 시나리오 3060, 70 요 정도까지 밀리게 되는 시나리오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7만 원 바로 회복한 건 아니죠. 예, 삼성전자가 버텼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 지수가 중요한 게 이번에 세법 개정안 이슈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미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긴 했는데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어떤 강하게 올라왔던 랠리 저 랠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오늘 증권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한 일종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시장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61선에서는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달리 보면 여기서 깨지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최근에 뭐, 중국에서 다시 공연이 진행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제가 이걸 따로 뽑아놓은 건 그 차트 딱 봐도 61선에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려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또 유발하게 만드는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엔터주가 그동안에는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차트에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양시장 대형주는 코스피 탑10 내에서 빠진 건 그러니까 하나예요. 방산. 다음에 이제 조선, 조방.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은행주, 자동차주는 일단 버텼다. 이거는 이제 나쁘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제약업종이 올라가긴 했는데, 보면 빠진 건 일단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구성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정 업종에 많이 쏠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업종이 좀 다양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빠져서 다른 종목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 자체가 올라와서 좀 몇 개 구성이 좀 다양해질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 자체는 특정 업종보다는 그냥 제약이 좀 선전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이어서 그냥 낙폭을 이용해서 일종의 줍줍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장 일단 매수로 바뀌었는데 사실 동시효과 전까지 매도였죠. 200억 순매도였다가 동시효과에 1,500억 들어와갖고 이제 순매수로 바뀐 거거든요.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최근에 코스피를 연달아 매수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연기금이 이제 매수로 들어오긴 했는데 저거는 연기금 등이라서 사실 연기금만 된 건 아니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연기금으로 보고 근데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하나.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코스닥이 규모는 미미하긴 하지만 6일 중에서 5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좀 코스닥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매수 우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했던 게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1,600억 정도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1,300억 순매수였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면 그냥 관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수 2위가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팔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대규모 매도 이후에 안 팔았다 정도를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건데 좀 다행스러운 건 자동차가 매수에 들어가 있어요. 기아, 현대차, 모비스까지. 그래서 관세 협상 이후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했는데 일단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순매수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로 특별한 업종이 매수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골라서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도 이렇게 특이하게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알테오젠 매도가 많아서 외국인들 알테오젠 매도한 걸 빼고 나면 그렇게 특별한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팔았다 이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상단이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가 있죠. 알테오젠, 리카켄바이오,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을 매도하고 매수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별하게 어떤 거를 뭐 고르겠다 보면 로봇주가 좀 매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어떤 특별하게 어떤 업종 매수를 특정해서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엔터 SM 있고 YG 엔터 있고 그래서 약간 엔터주가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지난주에 기관이 그 반도체주 열심히 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도 쪽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고용 쇼크 나오고 나서 경기 논란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논란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기 논란이 만들어지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연준하고의 어떤 오히려 이게 또 연준하고의 어떤 갈등,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 다음에 연준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또 제기가 되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그냥 뭉갤 수 있는 게 빅테크의 상승이에요. 예,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우리 큰돈이 시장에 들어왔어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면 그냥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 논란 때문에 많이 빠지겠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저건 기업들의 실적 논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보다 증시 수급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뉴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시장의 하락장으로 뒤집는 게임 체인저는 물론 아닙니다. 예, 물론 아니라서 저게 이제 뭐 시장을 완벽하게 하락장으로 이제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제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뉴스가 과하게 집중이 되면 투자들이 또 거기에 또 집중되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뉴스가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격시킬 수 있는 재료로 바뀌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충안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절충안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원상복구 되는 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을 지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절충안은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형태로 여당 쪽에서 정리가 되는지 요거를 좀 잘 보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실적, 그러니까 뭐 세제 개편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 10억 원, 50억 원 이거 바꾼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지속성 있는 재료는 아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빼면 관망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들어온 거는 조금 신중했다 정도에 가까운 거니까 내일장 정도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로 확실하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보여드린 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하락한 경우가 더 많긴 했는데, 보시면 그 다음날 지수가 플러스가 난 경우는 또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 주간에. 일단 오늘 플러스가 나서 주간으로도 이제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재료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프레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주 쪽,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침체에 대해서 뭐 3번 시나리오 같지는 않은데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 주도주 뉴스 계속 이제 점검하면서 어느 쪽이 더 가까이 되는지는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